안녕하세요. 저는 840점 공략 모질게 토익 다이어리 RC 강사 이병진입니다. 여러분 다이어리 쓰십니까?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과 안 쓰시는 분은 굉장히 다른 인생 항로를 겪게 된대요. 제가 여러 가지 토익 강좌 중에서 이름 중에서 굳이 다이어리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공부할 특정 분량을 잘 따지지 못하고 결국은 중간에 포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매일매일 공부할 플랜을 40강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40강만 잘 따라오시면 굉장히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 무난할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간형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대요. 한 인간형은 은근과 끈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고, 또 한 인간형은 분석과 조합을 잘하는 인간형이래요. 그건 제가 해드릴게요. 요거는 약간의 머리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좀 필요한데 그 분석과 조합의 능력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시 새로운 기출 유형에 맞게 새로운 문제 유형에 맞게 조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정한 플랜대로 잘 따라만 오시면 여러분이 고득점으로 가는 길을 제가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 오늘의 첫 번째 강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각 형식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품사로 또는 문장 성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문장 성분의 주어, 동사 말고요. 다른 저만의 버전으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따라서 각 품사를 가지고 어떻게 문장의 형식을 간단하게 구분하는가와 그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볼 거고 파트 6에서는 프레스 릴리즈라고 해서 언론 보도에 관한 자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1강 시작할까요?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장의 5형식과 8가지 품사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영어에는 8가지 품사가 있어요. 우리가 8품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만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8가지 품사 한번 짚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5형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가지 품사가 첫 번째가 명사예요. 그 다음이 대명사입니다. 동사.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명사, 대명사, 동사. 그 다음 2개가 수식어거든요. 형용사, 부사. 됐지요? 그 다음에 2개는 연결어라고 부르는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탄사.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감탄사가 품사에 들어간다는 거 잘 모르시는 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훑겠습니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이 8개의 품사가 있는데 이 8개의 품사가 문장 내에서 각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8개의 품사 중에 어떤 품사는 필수 성분이라서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어떤 품사는 수직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로 없는 애들 이런 애들 우리가 제거하는 방식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울 건데요. 일단 명사랑 동사 형용사, 얘네 3개가 굉장히 중요한 품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품사들은 이번 시간에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명사, 동사, 형용사 이 3가지는 문장의 핵심 성분이 되는 품사들이니까 이 3개를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문장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잠깐 보시면 문장 성분이 있어요.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이 뭐냐면 어자로 끝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써놓은 것은 품사인데요. 사는 사자로 끝난 말이에요. 품사.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품사가 뭐죠? 그러면 명사, 동사, 형용사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고요. 이 단어의 문장 성분이 뭐죠?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문장 성분으로 본 5형식에 대해서 먼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한번 해보면 사실 모든 문장은 다 주어 동사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5번을 쓰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사랑 타동사가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면 타동사. 그래서 목적어 3번을 기본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목적어를 여기에 넣음으로 해서 큰 라인이 하나가 생겨요. 이 라인을 기준으로 위에 걸 자동사라 그러고 아래 거를 타동사라 그럽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몇 형식하고 몇 형식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시죠? 1형식과 3형식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죠? 그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요거 1형식이라고 그러고 동사는 완전 자동사라고 그러죠?
완벽해요. 자동사, 목적어 없이 완벽해. 그래서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언어를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이 어휘를 알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문법책을 공부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시면서 많이 접했던 단어들이니까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 사실 앞으로 공부할 때 예동사가 완전 자동사다 이런 표현은 모르셔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공부도 하셔야겠죠. 문법책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단어를 동사마다 이름을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동사 뒤에는 보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보어. 보어를 꼭 취하는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 그래요. 불완전 자동사. 아시겠죠? 불완전 자동사. 이 불완전 자동사가 딴 말로 이형식 동사 그러는데요. 지금 요거 위에 걸 일형식 동사. 그다음에 두 번째 불완전 자동사는 이형식 동사예요.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보조해주는 말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3형식 동사 완벽하지요. 그래서 3V 3형식 동사인데 이름은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고 문장이 완벽하지요. 그래서 완전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완전 타동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먼저 갈게요. 다섯 번째 5형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동사인데 목적어까지 나왔으니까 일단은 타동사가 맞아요. 타동사가 맞고 목적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그래서 보조해주는 말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어를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 이름을 아니 타동사인데 불완전하니까 보어를 넣어주나 보다.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불완전 타동사. 그래서 우리가 1, 2, 3 그리고 5형식 동사의 우리말 표현을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4형식 동사는요.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한 번 더 쓸게요. 앞에 거를 간접 목적어라 그러고 뒤에 거를 직접 목적어라 그래서 앞에는 주로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나 회사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무엇무엇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가 나옵니다. 자, 이런 동사를 우리가 따로 불러요. 수요 동사라고 따로 부르죠. 즉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수여하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장 성분으로 본 5형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품사로 바꿔서 한번 알아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토익 공부할 때 있잖아요. 특히 문제 풀 때 어자로 끝나는 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보기에서 어떤 품사를 답으로 넣어야 하냐의 문제니까 품사로 변형해서 외우는 버전이 더 공부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어를요. 주어는 뭐밖에 못 나온다? 명사밖에 못 나온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제가 명사를 다 넣어볼게요.